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가 확률 분포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 두 번째가 정규 분포. 세 번째가 표준 정규 분포. 네 번째가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연속 확률 분포다. 우리 이산확률 분포라고 했다. 자, 아까 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이산적 변량과 연속적 변량은 다르다라고 했다. 맞지? 이산적 변량은 셀 수 있는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연속적 변량은 셀 수 없는, 즉 수가 조밀한 수들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것을 연속적 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속 확률 분포네. 자, 그럼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거다. 자, 어떠한 이러한 형태인 함수 y는 fx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연속 확률 분포를 표현할 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 x축을 기준으로 첫 번째 반드시 fx는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어야 된다. 즉 fx의 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a에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라고 하죠. 자, 그럼 어디에서부터? a 이상 x 값이 어디 값일 때 b. 우리가 구해야 될 이 구간 내에서의 함수 값은 항상 뭐 이상이어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구간 내에서 적당한 나는 이 구간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입니다. 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어디냐면은 이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면적. 그래서 원래는 확통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알겠지?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게. 인테그럴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을 쓰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라고 부른다. 이 녀석을 뭐라고? 주어진 전체 면적. 이 면적을 지금부터 뭘로 잡을 거냐면 1로 잡을 겁니다. 전체 면적을 뭘로 잡을 거라고? 1로 잡을 거야. 요까지 괜찮나? 자, 그랬을 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얼마? 자, 어떠한 주어진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구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얼마? P. 얼마? 알파 이상 X가 어디? 베타까지. 이 확률은 얘들아 전체를 내가 뭘로 잡았기 때문에 1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기하적 확률의 정의가 뭐였지? 전체 면적분의 그 면적이었다. 근데 전체 면적 우리 뭘로 잡았기 때문에 1로 잡았기 때문에 분모값이 1이야. 즉 다른 말로 하자. 면적이 곧 뭐로 바뀐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즉 얼마? 면적. 즉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이 면적이 곧 뭐가 될 거다?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른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때의 fx 이 식을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식, 저 식을 우리는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로 했다.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르자?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옛날에는 참 곡선식 같은 형태들이 많이 나왔어. 그때는 뭐냐면은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과 형태냐 문과 형태냐 가형이냐 나형이냐 A형이냐 B형이냐 해서 공통적으로 다 확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적분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단 말이야. 많이 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표준편차하고 다 구했어. 근데 지금 여러분도 교과 과정에서는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 다 빠졌고 빠짐과 동시에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믹싱하기가 솔직히 조금 껄끄러워. 특히 요즘 수능은 이제 아예 썩지를 않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수능의 형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직선형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무슨 형 그래프 나올 거라고? 직선. 왜? 직선형 그래프면 우리는 결국 무슨 도형이기 때문에 다각형인 도형으로 바뀌어버린다. 다각형인 도형은 우리는 반드시 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정규 분포입니다. 자, 무엇을 정규 분포라 합니까? 이때 우리 확률 변수 x에서 자, 어떤 형태 우리가 저 확률 밀도 함수를 이 식으로 바꿀까?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밀도 함수 fx를 얘는 얼마? 루트 2 시그마 나도 안 외운다. 이거는 보자. 루트 2파이 시그마 루트 얼마?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리고 2의 시그마의 제곱인가? 나 글자도 안 보이는데 큰일 났다. 2 시그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얼마?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었나? 자, 이제 지금부터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는 지금부터 요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자, 이 함수는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냥 딱히 의미 있는 숫자도 아니고. 자, 왜? 일단 이 함수의 해석 자체가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첫 번째 무슨 수 나왔지? 자연대수 이가 나왔다. 맞아? exponential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얘는 우리가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배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가 등장을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를 이 함수로 정했을 때 우린 지금부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지금부터 어떤 형태가 나올 거냐면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가운데가 얼마인? 평균이 이런 좌우 대칭형 그래프가 나올 거다. 자,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할 겁니다. 이 무슨 곡선이라고? 정규 분포 곡선. 자, 그럼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네. 자, 이 녀석을 뭐라 부른다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우리는 특징을 먼저 알아보자.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오른쪽에 쓸까? 자, 정규 분포 곡선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 그래프다. 선대칭 그래프란 말이다. x 이퀄 얼마? m으로 대칭돼 있는 대칭인. 자, 이 녀석을 우리는 모든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무슨 모양? 종모양 그래프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무슨 모양? 종모양입니다. 라고 하니까 옛날에 이제, 이거는 없구나. 이제 대학, 고등학교에 있는 너희들의 옛 선배님들이 선생님 갑자기 손을 들더라. 왜?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왜? 진주성 가니까 종이 이래 생겼던데. 이게 종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맞나? 아니에요. 왜? 종 모양 다양하잖아요. 저 벨. 맞아. 그런 종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올 크리스마스. 우리 호들이는 외롭겠지만, 혼자 종치고 있겠지만, 다른, 커플들은 같이 종치고 있겠지만, 자, 목 있다. 모기. 잡아라. 잡았어? 아니, 못 잡았잖아. 잡아야지. 자, 지금부터 이제 데스매치다. 누군가 피 빨린다. 이만 빨린 것 같은데. 이만 빨린 것 같은데. 이만 빨린 것 같다고? 이제 그 다음 빨린 나는 이제 우리 동석이랑 피를 나눈 친구가 된다, 이제. 자, 그래서 좌우 대칭형 종모양입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무슨 모양? 종모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X축과 그래프 사이에 둘러싸인 면적을 우린 지금부터 뭐라 둘 거라고? 앞에 좀 깔짝깔짝 되네. 1로 둘 겁니다. X축과 둘러싸인 이거 맞나? 면적은 우리 지금부터 뭘로 두자고? 1로 둘 겁니다. 전체 면적 그러면 X축과 그래프와 둘러싸인 면적 이 사인 맞나? 사인? 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쌓는 것 같은데? 둘러진. 몰라. 괜찮아, 틀려도.
왜? 난 수학생이니까 국어쌤 틀리면 안 되잖아. 맞잖아. 저거 맞을 거예요. 맞아. 그렇다고 또 수학생이 다 국어 못하고 이런 거 아니다. 또 괜히 그 그냥 야 그래도 형아 그래도 명색이 별명이 국어 1, 2교 서울대인데 1, 2교시는 다 맞고 시작했는데. 자 봅시다. x축과 둘러싼 면적이 얼마? 1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다. 얘들아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 했거든. 자 그러면 나왔다. 저 위에 또 한 명 같이 되네. 뭐 없다. 잡은 거지. 호들아 해봐라. 오늘 배 안 고프나? 줄까? 우씨 이 집 이거 이 라이브로 이거 잡고 있는 거 찍는 거니까 와, 딱 피는 없다. 니 안 물린다. 아까 전에 한 번 잡았는데 갑자기 많이 목이 많지. 아까 저번에 한번 킬을 한번 쳤는데 아 저걸로요? 저걸로 안 쳤다. 저거는 저 애들 말 안 들으면 지지는 용. 네. 또 찍고 있을 또 아닙니다. 안 지져요. 그냥 제가 왈왈 짓습니다. 그냥 미치겠다 진짜. 왜냐면 중간에 이거 드러내면 되는데 요즘 만상 귀찮아하고 앞방 뒷방 뛰는 거 말고는 안 하거든. 쌉소리한 거 지어야 되는데 호들아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우리 호들이 자주 부르는 18번이 뭐지? 엉디시티? 아니. 일찍 기운다. 노래방 18번. 자주 하는 액션 형님이야. 아닙니다. 영어 몰라요. 내가 하도 특히 대야 역시. 그 애들만 딱 뒤에 의지를 가진 중학생들만 중학생이요? 중학생들 장난 아니다 막 대학 중이요. 벙이 얼마 좋아하는지 진짜 막 미치겠다. 또라이. 자 봅시다. 나도 몰랐다니까. 나중에 내가 저거 이야기 난 뭔가 싶어. 내가 애들 자꾸 이야기하길래 뭔가 싶어 찾아갔다. 와 기똥차대 막. 3번 까먹었다. 이든 뭐 할지.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두 확률 밀도 함수. 자 이때 우리는 시그마를 표준편차, m을 우리는 평균이라 했을 때 두 확률 밀도 함수 fx와 gx에서 만약에 이 녀석들이 표준편차는 같고 평균이 다르다면 표준편차는 같고 평균이 다르다면 자 일단 두 그래프는 뭐 한다? 평행 이동되어서 꼴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가 같다? 꼴이 같다. 즉 다른 말로 바꾸자. 꼴이 같다는 말이 뭔 말인 거지? 합동, 즉 평행 이동하면 뭐 할 수 있다고? 겹칠 수 있다라는 말이다. 자 그럼 어떤 형태입니까? 만약에 M1이 M2보다 작다면은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 이 녀석 자리가 뭐가 될 거고 M1이 된다면 자 그럼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 되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이 자리가 M2가 되겠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리고 얘들 둘이는 모양이 뭐 하다고?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두 교점은 뭐라고 두면 될까? 모양이 같기 때문에 2분의 얼마? 두 평균에 더해서 뭔 띵? 반띵을 한 자리다 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첫 번째 표준편차 갖고 평균이 다르대. 그럼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두 번째 요번에는 평균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표준편차가 달라. 이 녀석이 좀 작다라고 할까요? 자 요렇대. 요 반대로 하자. 반대로 하자. 해놓고 요렇다라고 합시다. 요렇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자 이 녀석을 내가 fx라고 하자. 평균이 m1이자 m2야. 괜찮나요? 자, 근데 표준편차가 작대. 얘들아, 표준편차가 작다라는 말은 평균주의로 많이 흩어진 정도가 없다라는 말이네. 평균주의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1번, 2번 성질에 의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우리 뭘로 두기로 했지? 1. 그렇지. 1이야. 자, 그럼 면적은 변함이 돼? 안 돼?
안 돼. 맞지? 하지만 평균주에 얘보다 더 많이 몰려 있어야 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저쪽 숯하면 칠 때 면 있지? 퉁 이래 밀가루 반죽해갖고 그러니까 쑥 만들어가 한 요만큼 만들어놨어 내가. 근데 이 녀석을 가운데를 더 높이 올리고 싶어. 그럼 쭉 더 누르면 쭉 올라가겠지.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간다. 어떤 상황이 될까라고 하면 얘는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이 그림이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 되겠다. 대충 받아들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자, 평균주의로 갑자기 우뚝 솟은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평균주의로 얘가 더 많이 몰려 있겠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자. 초록색과 흰색, 누가 표준 편차가 더 작을까? 어떤 색? 초록색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다시 물어보자. 초록색과 흰색 중에서 호들아, 누가 자료가 더 고르니? 아니 저 중학교 때 했는데. 누가 더 골라? 초록색. 초록색이 더 고르다다. 야, 얘들아, 그거랑 좀 달라. 고르니까, 와, 쌤, 평평하게 고른대요. 이러면 안 돼. 수학에서의, 통계에서의 고르다, 자료가 고르다 말은 한쪽에 많이 몰려있다. 즉, 평균주의에 많이 몰려있는 자료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 고르다라고 하고, 그 고르다의 자료는 뭐라고? 표준 편차값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래 우뚝 솟은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자료가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 정규분포 곡선이고 정규분포를 이제는 이 곡선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식을 쓸 거냐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다. 확률 변수 x는요. 확률 변수 x는 당연히 확률 변수 x들은 많겠지. 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요 확률 변수들 중에 이 x들은 지금부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라지 n이라고 쓸 거예요. 앞에는 뭐라 적을 거냐면 평균을 적을 거고요. 뒤에는 뭐라 적을 거냐면 분산을 적을 건데 지금부터 표준 편차를 계속 쓸 거라서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인 형태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식은 어떻게 된다고? 앞에는 뭘 쓰고 평균을 쓰고 뒤에는 뭐를 쓸 거라고? 표준 편차의 제곱을 표현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 뭐라 부른다고? 정규분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다시 쭉 정리하고 이제 표준적인 분포로 넘어가 보자. 자,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자, 전체 면적을 뭘로 두자? 1로 두자. 그래야 우리가 구해야 될 구간의 면적이 곧 무엇이다? 확률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 뭡니까? 라고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떠한 요식, 루트 2파이분의 요식에 집어넣으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다?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성질은요? 라고 이야기하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이 전체 면적을 뭘로? 1로 둘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균이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르다면 표준 편차가 작은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우뚝 솟은 그래프가 될 거고요. 표준 편차가 같다면은 평균이 다르다면은 겹칠 수 있는 꼬리 같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표현 자체는 뭐라 할 거라고?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고요. 앞에는 평균을 적을 거고 뒤에는 뭐라고 적을 거라고? 표준 편차를 적을 거야. 일단 첫 번째 얘가 바로 정규분포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받아들일 건데, 자, 생각 한번 해보자. 얘들아, 시험을 쳤어. 자, 국어가 80점 맞았네? 수학이 7점 맞았어. 뭐가 잘한 거야? 몰라요. 모르지. 왜? 국어는 학교 평균이 80이야. 난 평균이네. 수학은 학교 평균이 30이야. 오씨, 빠가들이네. 맞아. 자, 이런 표현하면 또 괜히 좀, 죄송합니다. 바깥들도 괜히 좀, 미안합니다. 그냥, 조금 공부를 좀 덜 했네? 이 표현 딱 좋아. 좋아. 그래갖고 이제 나왔어. 이 두 개는 점수로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맞아요. 불가능해. 가만히 들어왔어? 근데 못 찾는데? 빨대요. 빨대가 왜 빠져나가는데? 실수도 장난치다가 넘어졌어. 뭐 중요하나? 아니 중요해죠. 계속 해이라고. 자, 봅시다. 이런 호랑말 것 같은 놈지.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쳐보면 어떤 점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표준 점수 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T점수라고 이야기해서 맞지? 자, 그래서 왜? 서로 다른 두 자료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왜? 간단하게 보자. 하나의 집단은 IQ를 IQ 요즘 이런 거 안 하잖아. 뭐지? 학교 점수의 평균과 이런 것을 구해놨어. 한쪽은 그 친구들의 이제 발 사이즈를 비교를 해놨어. 이거 두 개 비교 가능해? 불가능해? 틀리지. 평균을 지금 높아봐야 막 60, 70 이렇게 하고 근데 발 사이즈는 한 240, 50 이래 나올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이 두 데이터들을 같은 데이터로 만들 거야. 오케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표준화다. 이 서로 다른 두 데이터들을 같은 데이터로 만들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이 서로 다른 두 데이터들 평균을 어디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 즉 분산을 1로 바꿀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한다. 모든 데이터들 평균을 뭘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 즉 표준 편차나 분산, 뭐 같은 표현이다. 표준 편차나 분산은 같은 게 아니지만 1로 바꿀 거야. 분산을 1로 바꿀 거야. 표준 편차를 1로 바꿀 거야. 그래서 둘 다 같은 값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이런 형태들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할 거야. 그래서 왜 이것을 합니까? 라고 하면 봐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구할 건데, 얘들아, 이 면적에 따른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 확률을 구하면 우리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전체 면적을 뭘로 뒀기 때문에? 1로 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구해 볼 거냐면 뭐 평균을 구해봤어. 학교 시험 점수들을 내가 한 몇 명 데리고 이제 구해봤어. 평균이 50 하면 좀 그렇잖아. 한 40 정도 된대. 그러면은 나는 한 50점에서 60점 사이 있는 애들은 전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라고 하면 50점에서 60점 사이. 예를 들어서 평균이 이 녀석이 50이었다면 얘가 60에서 70. 요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지. 왜? 전체 면적을 뭘로 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이 뭐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맞니? 자, 그럼 이 녀석을 내가 뭘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돼. 자, 다시 발 사이즈를 구했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발 사이즈를 구했어. 그러니까 평균이 한 231에 근데 호들이가 완전 왕발이야, 왕발이. 그래서 한 280에서 한 290 사이. 이 친구들은 전체 한 몇 퍼센트 됩니까? 라면 이 면적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럼 평균이 얼마니까? M이니까 이 녀석이 290이고 다시 또 표준 편차가 얼마에 찾아갖고 이 녀석을 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자료들이 바뀔 때마다 적분을 다 새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왜? 평균을 내가 다 뭘로 바꾼다 했지? 0, 표준 편차 뭘로 바꾼다고? 1로 바꾸어서 이 수학자들이 계산을 다 해놨어. 이게 바로 책 제일 뒤에 있어요.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을 거예요. 책 뒤에 보면 제일 뒤에 답지 있네. 잠깐만. 답지 앞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답지 끝나고 나면 표준 정규 분포표. 아니. 그 빠른 답지 앞쪽으로 넘어가면 272쪽. 우리 책이 272쪽을 보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있어요. 자, 요번 시간 요거 다 외워야 된다. 뭐 원데이 투데이 하나 뭘 외워 이씨 아니 자 약간 이런 느낌이다 얘들아. 우리 로고 할 때 상용 로고표라고 있었지. 상용 로고표 왜 만들어 놨을까? 그냥 미치 10인 로고에 우리 값을 다 구해놓으면 애들이 미치인 로고는 우리가 밑변환 공식가 너희들 따로 구해. 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구해놓으면 이건 너희들이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형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건 다 구해놓을게. 수학자들이 다 구해놓을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다른 거를 더 구해봐. 이런 형태들이거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정규분포를 무슨 화를 할 거라고? 표준화를 할 거야. 표준화는 어떻게 할 거라고? 평균을 뭘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표준 편차를 뭘로 보낼 거라고? 1로 보낼 거야. 분산을 1로 보낼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보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자, 일단 먼저 보자. 자, 세 번째가 표준 정규 분포표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확률변수 X를 우린 지금부터 표준 정규표로 보낼 거야. 평균을 어디로 보내기로 했지? 0으로 보낼 거야. 그 표준 편차 뭘로? 분산은 얼마로? 1로 보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한다. 오케이? 자, 확률변수 X를 원래 있던 X를 지금부터 평균을 얼마? 0으로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얼마로? 1로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잘못 적었다. 쏘리.
얘 녀석이 평균이 m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인 이 녀석을 지금부터 표준화를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 우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z라고 부를 거고요. 평균이 얼마? 0이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 1로 보내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할 거야. 아, 요렇게 바꾸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표준화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왜 이런지 이제 증명 한번 해보자. 자, 우리 Z는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하면은, 시그마 분의 얼마? x 빼기 m이다. 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할 거거든.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외우지 말고, 지금부터 이 녀석을 우리는 표준화는 항상 뭘로 외운다고? 주디로 외울 거야. 왜? 지금부터 우리 해야 될 표준화가 여기에 표준화가 있고 이항분표에 표준화가 있고 뒤에 추정에 대한 표준화가 또 나와. 그때마다 다 식이 틀리단 말이야. 물론 왁구는 똑같다. 그래서 뭘로만 외우면 된다고? 그냥 주디로 외우면 돼. 자, 지금부터 표준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표준 편차분의 뭐라고? 표준 편차분의 뭐 빼기? 자료 빼기 평균이다. 뭐라고? 자료 빼기 평균. 이 구조를 평균 이 구조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를 하는 작업이다? 표준화를 하는 작업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 해보자. 왜 이렇게 되면 평균이 0이 되고 1이 됩니까? 1이 되니까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증명해보자.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 확률 변수의 x의 분산을 우리는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지? 분산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 변수를 지금 다 뭘로 바꾼다고? 확률 변수를 이제 지금 x를 다 뭘로 바꾼다고? z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뭐라고? 난 이게 궁금한 거잖아. 지금 expectation 얼마? z 이 값은 얼마고요? 0이고요. 너의 값은 또 이걸 적냐? 너의 값은 얼마입니다요? 1입니다요. 라고 적고 싶은 거잖아, 지금. 자, 왜 1이 되냐? 그대로 집어넣자. 자, 그럼 얼마? 자,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인데 ax 플러스 b의 성질에 의해서 자 물어보자. 여기에서 변수 누구라고? x야. 문자 많이 들어갔을 때 항상 구분만 잘하면 돼. 변수만 구분하면 돼. 나머지는 다 무슨 취급하면 되니까? 숫자 취급하면 되니까. 괜찮지? 자, 그럼 변수 누구라고? x야. 자, 그럼 이렇게 적을게요. 시그마 분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평균 이래 적고, 자, 이 녀석은 x를 1 요렇게 적어도 되는 거지. 그러면 ax 플러스 b의 성질에 의하여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평균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이 녀석 값이 m이니까 이 계산하면 얼마야? 꽝스야 그냥. 여기까지 괜찮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표준 편차분의 자료 빼기 평균으로 바꾸면 평균은 다 어디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여기까지 괜찮지? 자, 분산이다. 분산은 얼마? 자, 이 녀석이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ax 플러스 b의 성질에서 앞에 거의 제곱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의 분산이다. 맞나? 자, 근데 이 분산은 얼마라 했지? 우리 시그마의 제곱이었네? 그러면 시그마 제곱 약분되니까 분산값은 어디로 가는구나? 1로 가는구나.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표준 정규분포의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표준화하는 목적이 뭐라고?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다. 비교할 수 있게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표준화한 방법이 뭐라고?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구한다고? 표준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라고? 표준 편차분의 자료 빼기 평균. 이 녀석을 우리는 뭘 한다? 표준화를 할 겁니다. 표준화하게 되면 똑같아.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인 평균이 얼마라고? 0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0이고요. 전체 면적이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면적이 곧 무엇이다? 확률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부터 2까지 이 녀석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항상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뭐 알파까지의 확률을 다 구해놨어. 뒤에 보면. 자, 아까 전에 몇 쪽이지? 272쪽 한번 보자. 272쪽 보면은 얼마지? 1.0 찾아보자. 그럼 0.3413이래. 그럼 여기
1이면은 0에서부터 1까지 이 녀석의 면적이 얼마라고? 0.3413이래. 여기까지 괜찮나? 그럼 2는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1이래. 그럼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라고?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라고? 0.4771이래. 0.4772래. 맞니? 자, 그러면 요 녀석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에서 이거 뭐 하면 돼? 빼면 되겠네, 그냥.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가 표준 전기분포는 책에서 준다. 아니, 책에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 옆에 표를 준다. 그래서 얘는 외우는 게 아니야. 만약에 숙제 안 하면 이거 다 외우러 한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가 뭐였다고? 정규 분포를 우리는 모든 정규 분포를, 오케이? 확률 변수를 평균이 뭘로? 0과 표준 편차가 얼마로? 1로 바꾸는 그 형태를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구나. 목적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 하나의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괜찮나요? 자, 그리고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얼마? 1이고요. 그거 바꾸는 방법은 뭐라고? 표준 편차분의 자료 빼기 평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자꾸 표라고 이야기하냐?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데이터를 하나로 한다고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국어 점수랑 수학 점수, 아까 제가 얘기했지. 국어가 80이고 수학이 70이야. 누가 더 잘했을까? 모르잖아. 그럼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잘했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무슨 점수로 다 바꾸는 거야? 표준 점수로 다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어는 표준 점수 몇 점? 수학은 표준 점수 몇 점? 이렇게 결국 이 두 개는 이제 표준 점수는 뭐하지? 국어와 수학과 영어가 다 같은 점수로 취급을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제 서로 다른 이 두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바꿈으로써 비교가 가능해진 거잖아. 하나의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얘가 100몇 점, 100몇 점, 100몇 점, 100몇 점, 이 하나의 데이터로 바꾼 거니까는. 얘들이 다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얼마인? 1로 가는 모든 데이터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로 다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두 개 자료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정규분포선에 넣어가지고. 그렇지. 거기가 그 확률. 그렇지. 거기에 있는 확률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네 번째입니다.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입니다. 자, 네 번째.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입니다. 자, 우리 이항분포가 뭐였지? 사건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기로 했다. 맞지? 자,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두었을 때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시행 횟수를 n번, 그리고 나올 확률을 p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수학 교과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횟수가 어느 정도 크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하면 된다. 여기 나온 것은 그냥 다 커. 왜? 독립시행을 하기 때문에 한 3번이나 5번 이상 되면 다 큰 거야, 그냥. 이 많은 데이터를 다 독립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요 과거에서, 이 책에서 그냥 이런 표현하면 된다.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질 않잖아? 그럼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없다. 표가 없는데 어떻게 구할까?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횟수가 어느 정도 크다면 이 확률 변수 x도 어디를 따를 거라고?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자, 근데 얘들아, 정규분포를 쓸 때는 우리 앞에는 뭘 쓰기로 했지? 평균. 뒤에는 뭘 쓰기로 했지? 분산, 표준편차의 제곱을 쓰기로 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잖아. 어떻게 배웠지? 이거 둘이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NP.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너는 얼마? 루트 얼마? NP Q. 이 녀석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네. 얘들아, 정규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는 사용 못해. 왜? 그 적분 다 못하잖아. 그럼 정규분포 나오면 당연히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 표준화해. 똑같아. 그래서 얘를 표준화하려고 하면은, 자, 간다. 이 녀석을 이제 당연히 뭘 해야 될 거니까? 표준화를 해야 될 거니까 확률변수 Z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라야 돼. 그럼 표준화 시킨 방법이 뭐라 했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뭐라고? 자료분의 쏘리, 표준편차분의 자료 빼기 평균이야. 자, 그럼 이 녀석의 표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표준화는 어떻게 된다고? 표준편차 누구? 루트 얼마?
MPQ 분의 얼마? 자료 빼기 평균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표준화시키면 뒤에 가면 또 다른 평균과 또 다른 표준 편차가 나온다. 그래서 표준화시킨 방법은 하나야.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표준 편차분의 뭐라고? 자료 빼기 평균.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여기까지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입니다. 기냐 하면은 내용 끝.